4강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화재와 폭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문제가 있었죠. 네,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폭발의 차이점.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제가 1교시 문제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림 데이터 좀 넣고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5번 문제를 보고 폭염과 폭격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교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폭염과 폭격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화재와 폭발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폭염과 폭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문제는 그냥 폭염과 폭격에서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2, 3교시 때. 물론 1교시 문제가 나와도 적을 거 없으면 폭염, 폭격 언급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냥 요거 조금 더 변형된 문제가 나오지.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파이어볼 형성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어볼은 뭐 여러분 이게 형성 과정이에요. 요 그림이 형성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이 파이어볼 문제를 답안이 작성하실 때 이 형성 과정 형성 2단계 뭐 블레브 UVC 연관 지수 적으면 되고요. 형성에 미치는 요인 방지 대책까지만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까지 적으면 점수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블레베 UVC를 통해서 이 원인으로 이런 파이어볼이 일어나고 형성에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되고 이 정도까지 적으시면 점수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 절차 요식 요거 어떤 형태로 이 모델링이 되는지까지 10까지 좀 적어 주셔야지.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코사 P-102-2012에 있는 코드인데요. 요거 내용을 피아노 모델이죠. 이건 또 여기 피해 절차 이런 절차들 어디 있나요? 요 피해 하고 피해 절차 있죠. 요 피해에서 절차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는 게 무리라면 절차 요 화구의 뭐 크기를 산정하고 지속을 산출한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가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산출열에 대한 요식만 외우고 갔어요. 나머지는 시계의 산출 이런 것들은 안 외우면 소위 말하는 썰러프로 돼. 소설러프로 되는데 이 복사이드 산출식만큼 외워가시고요. 그리고 요 식은 무조건 외워가세요. 요거 네? 요 식은 꼭 외워가세요. 요 식들 요 중요한 식이죠. 딱 중요한 식이 보이죠. 요 식 표면 방출 방사 에너지 산출 그 다음에 시계 N자 산출되고 복사이드 산출되고 그립을 산출까지 한다. 요 뒷부분이라도 썰이라 풀고 가실 수 있게 외워가세요.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잠깐 여기도 말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게 왜냐하면 이게 보기보다 되게 이런 파이어볼 이런 것들이 보기보다 자주 나오니까 이런 화재 모델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문제 Z파 이런 문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는 내용 괜찮아서 이런 게 그죠? 자 그냥 한번 보세요. 화구 여기 정리 잘 돼 있죠. 화구 모델링을 하는 뭐 이렇게 요것이 그리고 시계인자 복사열까지 다 나와 있고요. 산업재보건국내에서 만든 식인데 공부하기 참 좋은 자료네 보니까 저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화구에 관련된 여러분 엑셀 시트가 또 있거든요. 복사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일하실 때 갖고 있는 시트가 안에 있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화구 모델 있죠. 식을 이렇게 노출형. 이거 원래 이런 것들은 파스트카죠. 파스트. 뭐 공정모사 프로그램 뭐 관련해 가지고 모여본 뒤 뭐 하이시스나 프로2 하이시스 합병됐죠. 뭐 하이시스나 아니면 제가 뭐 잘 쓰는 거 DW심 여러 가지 모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화재나 이런 폭발 위험성 평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파스트 아니면 알로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식을 알려면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다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식을
근데 이런 엑셀 시트가 있으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식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일하면서 썼던 것들인데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런 거. 그러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 이제 요거, 3강은, 화요일은 정리되셨죠? 어떤 형태 적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되셨으면, 정리가 안 됐으면, 계산 P-102-2012, 여기 모델링 절차선 꼭 보고 가세요. 절차만큼은. 절차. 이걸 적어주시면 점수가 높아질 겁니다. 7번, 리던던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됐죠?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거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그림은 참 그림이 좋죠. 위에 정의 적고 뭐 그림 하나 적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냐는 거죠. 1교시 문제 정도 되면 이 정도에서 끝나도 뭐 한 5점은 주겠죠. 한 5점 나올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뭐 답안지 정리한 사람 심사하고 감독관 아닌데 5점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리던던시죠. 찾아볼게요. 없네요. 중복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은 중복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이거. 제 앞쪽에 시스템 안정구 부분이 나와있죠. 여기 있죠, 요거. 이 부분만 적으면 안 되고, 여기 연결돼서 어떤 1-7, 4-7번 모듈하고 8번 모듈에 관련된 고장률 이 식도,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꼭 그 신뢰도,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장률, 신뢰도, 보장 확률, 이 식들, 이거 병률 구조하고 진율 구조 어떻게 계산이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이건 한 두 장 나오기 1교시 문제가 나오고 10분 동안 이거 한 두 장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아까 전에 거기 어디냐 요거까지만 적어줘도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적어주면 제가 한 8, 9점은 나와요. 내가 봐도 점수가 좋겠죠. 그러면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분출 화재하고 액면 화재에 대한 설명을 적으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코사 P-102-2013에 관련된 그 가이드를 보면 다 나오죠. 분출 폭발이네요. 볼게요. 자 분출 화재 제트파이어 자 피해 예측 순서 확인해요. 피해 예측 순서 좀 확인하세요. 제트파이어 피해 예측 순서 투과도 비슷해요. 중점 산출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식을 산출하는지를 좀 썰을 푸시고 한번 썰을 푸시고 뭐 이걸 마지막 이게 이제 이 복사이를 산출된 마지막 식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볼게요. 내용은 또 여기 있으니까 조합 분출하자 볼게요. 자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조합 분출하자. 요 내용을 한번 뺏겨 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외워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적고 개요 기본 전제 조건 뭐 이런 식들 어떻게 전개하는지 외우고 마지막에 어디 있죠? 아 이거 산출하는 이 식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요. 자,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복사회를 활용해서 본다라는 거까지 하시면 점수가 좋아지겠습니다. 네, 점수가 좋아지겠죠? 저 문제가 만약 이게 솔직히 이건 1교시도 나올 수 있고 2교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분출화제 요거만 봐도 그러면 1교시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도 2교시가 쓸 수 있겠죠. 쭉 소스를 좀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 풀파이어는 정의 이게 풀파이어도 있거든요. 여기 코사 가이드에 보면 다 있습니다. 코사 가이드 항상 교과 삼아서 확인해 보세요. 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코사 가이드에 풀파이어 볼게요. 자, 코사 가이드 풀파이어 여기 있네요. TN 액면 모델 피해 차 돼있네. 전제 조건 뭐 피해 적 순서 응? 요거 적고 이 식도 좀 적어주고 식은 모르면 그냥 썰로 푸세요. 그냥 이거 비슷하니까 썰로 좀 풀고 식에 이제 적고 투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산출이 된다. 그래서 거리를 저축 산출한다까지 해서
썰 푸세요. 그럼 충분히 이거 뭐 하겠죠. 썰 푸시겠죠 이거. 네? 이거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이래서 뭐 풀파이 어떤 형태 정리하는지 볼게요. 이거는 되게 좋네 보니. 공간에 이면서 나왔죠? 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식들 좀 보세요. 아유 식이 되게 많네요. 그죠? 많구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조건 이게 이 그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는 게 액면화제 문제 나오면 누구나 똑같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답안지를 좀 더 좀 어필을 할 수 있냐를 갖고 제가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그림들 항상 잘 적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필하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이걸 못 외우시겠다면 이런 그림들이라도 외워서 썰이라도 풀어보세요. 이런 거. 이런 연소 속도 이런 문제들 외우시면 좋고요. 그죠? 그림들 식은 모르시면 그림이라 그리세요. 네. 자, 쭉 볼게요. 이렇게 투가도가 나오고 거리가 거의 다 모두 이거는 다 이런 것들 있죠. 웬만하면 다그 시뮬레이션 툴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넘어가면 이제 요거 부분을 꼭 외우시고. 자, 그럼 시간 되시면 한번 풀어도 보시고요. 이런 코사 가이드 뭐 이런 용기 관련해서 액체 누출이 어떻게 되냐 이래서 나오니까 한번 이 식을 관련해서 문제 풀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액면화제 정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며 가정과 제한이 무엇이며 TNO 화재 액면화 영양인자는 제가 차후에 설명 이거 되게 잘 나오죠. 영양인자 뭐죠? 어, 바람의 기울기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 액면 강화 속도 뭐 이런 것들 네 가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차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TNO 모델식 제가 다시 이 모델식 이거 꼭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이죠. 자, 그거는 뭐 자료 안 나오니까 제가 뺐고요. 10번 볼게요. 자, 이거 경고 표지 기재 항목의 작식 방법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MSDS 관련 문제죠.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 접근하신지 아실 겁니다. 이거. 응? 이 문제는 접근하고 아실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41조 MSDS 작성 및 비치 그 법률 확인을 법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보면 뭐 근로자한테 개시 및 비치 어떻게 할 것이며 경고 표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의 시기 내용까지 다 나와 있고 확인해 보세요. 41조. 그리고 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 자료에 관련 기존 노동고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더 뭐 다양한 이렇게 뭐 MSD 문제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부분이 그 고시의 어떤 일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내용 구성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잘 나온 파트가 뭐냐면 경고표지하고요. 그죠? 경고표지랑 이거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구분 문제예요. 구분이 어떻게 구분 기준 이런 거 있죠. 할 말 없어요. 저 이거 나오면 다 쓸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보라수소가.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지. 여튼 뭐 내용이 그 내용 있어요. 여기 보면 그 6- 그 노동고시 보면 제 6조에 작성 방법이 있어요. 거든요. 자, 외우세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방법 구조의 종류 세 가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죠. 이거 분진 방법 구조 있죠. 여기 저 코사 가이드에 보면 이 내용 분진 부분 기술 지침 있죠. 네, 요거 그냥 중에 중요한 부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이 분진 방법 관련해서 폭발 위험 장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 뭐 자,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 보기보다 이 구분 절차 이런 것도 분진은 가스 폭발 위험 장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위험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절차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분진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분진은 이제 좀 단순하게 보시다시피 뭐 구분 장소 할 때 이런 것들 뭐 장소 22종 21종 이런 정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보면 이제
보면 이제 20종, 21종, 22종 나오고 뭐 여러분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정도 그림선까지 하면 너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대해서 이제 끝내고 싶어. 왜?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죠? 하고 이제 분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분진에 관련 문제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 뭐 방법구조가 나발이고 그보다는 분진의 그 근본적으로 분진 관련된 문제는 방법구조는 일부분이 그 분진에 대한 어떤 일반적 개념부터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 분진 문제가 나오면 분진의 정의를 한번 고민해 보면 분진의 정의를 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에도 보면 인화성 고체라고 있고요. 화학물질 분류기 표시, 보건자재 관련 기준에 보도 인화성 고체 등 이야기가 나오고 KSC IC 6007-10-2에 보면 이 부분에도 보면 이게 분진 방폭 관련, 분진 폭발기행 관련된 그거 산업안전 규격인데 규격 산업안전 그러니까 코사 가이드가 아니고 그거 산업 표준 규격이 바로 KSC IC 6007-79-10-2인데 여기도 보면 분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NFP 499번에도 분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국 이런 코드를 통해 여러 선택을 하세요. 분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선택을 하시고 그에서 그 다음 발생 과정이 과연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아마 이거 자료 많을 거예요. 분진 발생은 폭발은 자연성 가스 폭발보다는 좀 더 메커니즘 틀리니까 2차 폭발이 있으니까 이런 발생 과정을 적으시고 외우시고 폭발 조건과 영향인자 방호 대책 그리고 이 부분 발화감도 폭발 기능도 폭발 기수 폭연 상수까지 네? 외우고 맞나요?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요구하죠. 요구를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만 저도 뭐 화공안전 기술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선까지는 보고 가셔야 네?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고 가셔야 2교시, 3교시 민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적고 가셔야 돼요. 할 말 없습니다. 네? KSD 자 이런 거 보고 가세요. 꼭 외워 가세요. 그래야 3장 넘게 4장 적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열적평가 이거 이 코사 가이드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지금 보면 코사 가이드 몇 번 내용에 보면 이거 폭발 예방을 여기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다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나와 있죠. 이 그림.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딴거 생각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게 보면 이게 반응 폭주랑 연관되어 있어요. 반응 폭주. 반응 폭주 모델과 1- 반응 폭주 모델하고요. 3-1-2죠. 자, 반응 볼게요. 3-1-2나요? 이 반응 폭주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저 문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건 단독으로 반응 여기랑 보고 요거 적고 내용 보고 시나리오 전개되는 내용 보고 쭉 이렇게 읽어보고 여러분 정리를 하는데 제가 뭐 서브노트 드리지 못하고 이거 드리지 못하지만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죠. 평가 실차 요게 또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보시면 이 반응 폭주의 원인과 대책과까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응 폭주에 이런 문제 보면서 아 우리 열적 평가에 대한 어떤 코사 가이드 생각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반응 폭주에 관련된 그런 연관성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듈화를 하고 그리고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반응폭주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응폭주는 다음에도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반응폭주의 개요하고 원인의 대책 뭐 어떻게 될 거냐 반응폭주라는 거 이제 뭐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다고 되어 있고요. 반응 같은 라디칼이나 열반응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자 발열 속도가 반응 속도 크다. 그리고 반응 폭주의 원인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프렌트 동료군의 부조와 개장 시스템 고장, 뭐 웜재료 배합 비율이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반응 폭주의 방호 대책은 뭐냐라고 돼 있죠. 뭐 우리가 뭐 내용물 방출 방호 대책은 뭐
공급 중단, 긴급 차단 밸브, 그리고 내용물 방출 설비, 프라이 스택, 밴드 스택, 그리고 불활성 가스, 냉각 용수 공급 설비, 뭐 반응 중지제, 뭐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 폭주가 나면 이렇게 쭉 적어요. 뭐 개요, 원인, 대책 이렇게 적는데 거기다가 뭐 추가로 해서 거기다 추가로 해서 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더 점수가 높고 이 부분 이 MSTR 그래프를 더 그려서 열적 분해에 대해서 언급하셔도 되고 거기에 더하시고 싶으신 분은 중압 반응기의 안전장치에 관련된 모델 관련된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추가하시면 점수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 정도 추가하시면 아마 반응 폭주나 혹은 열적 위험성 평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거 반응 폭주 열적 위험 수표가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보시다시피 여기 코사 가이드 추려서 좀 보고 여기다 반응 폭주 이야기 넣고 그 다음 제가 뭐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압 반응기 반응기 모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모델 안전장치 모델 관련해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좀 넣고 그거 정도 수준이면 점수가 아마 많이 높아질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